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88만원이고요. 오늘은 플러스 7만원입니다. 지금 벌 때는 7만원, 8만원씩 벌고, 이럴 때는 20만원, 30만원씩 잃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나마, 작더라도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 보지 말자. 예전에 제가 잃지 않는 매매 할 때 그때처럼 잃지 말자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흐름이 아무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 됐는데 시장이 좀 괜찮을 때는 5분 봉상으로 그죠.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으면 그 다음 여기서는 대부분 들어 올리거든요, 위로.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흐름은 올리다가 다시 뒤로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대체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계속 여기서 지금 계속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튀어오르지 싶어서 딱 잡으면 뒤로 또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XM도 지금 오늘 XM이라는 종목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1차로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 끌어올리고 뒤로 쭉 빼가지고 다시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 부리면 바로 계속 얻어맞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로 참았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올라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도 매수 안 하고 그냥 꾹 참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하루 종일 참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익 올리는 것보다는 손실 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나중에 좋아져 갖고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좀 자신 있게 배팅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미정 씨가 많이는 아니지만 약보합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됐는데요. 많이 높게 나왔죠.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강하게 긴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씨가 약간 하락을 해버렸고요. 보시면 진짜 어제는 미정씨가 들어올릴 줄 알았습니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떠갖고 위로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는데 CPI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긴축 우려감이 작동하니까 뒤로 또 밀려버리는 겁니다. 시장이 계속 그렇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들어올리지를 못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월 13일 정도, 오늘 4월 13일이죠. 4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4월 말로 가면 계속 투자자 입장에서는 5월달에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계속 남게 된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매수하려고 해도 금리 인상 우려감 이게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여전히 어렵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자꾸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불안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나스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워낙 많은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인들이 다 매수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340억,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수했는데 1.48%나 쭉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시장은 바로 위로 반응이 나오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강했던 이유는 미국 선물 지수가요.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플러스 0.7 정도로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선물 지수가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대체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5분봉상으로요. 이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들어올리다가 밀린 다음에 그냥 꾸준하게 하루 종일 계속 쭉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48%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그 수익이 7만원 밖에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매매하는 어떤 테마성 종목보다는 묵직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도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쭉 올라간 것 같아요. 수소차도 좀 움직였고 2차 전지는 원래부터 괜찮았으니까요. 2차 전지도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가 어디 갔죠? 예, 바이오 관련주 쪽도 좀 상승한 것 같고,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뭐 그 위로 올라간다는 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일단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되면 또 그다음 또 금요일쯤 되면은 주말 앞두면은 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말 되면 밑으로 빠지려는 그런 경향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루하루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상승 나오면 적어도 내일 아침에 국내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종목을 좀 매수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인데요. 아니요, 그냥 제가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이 한국주철강 한 530만 원인가 가지고 넘어왔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어제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0.9% 정도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가지고 너무 비중이 높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일단 3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익 실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한 플러스 2만 원 정도 플러스 2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장중에 매매도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한국주철관을 1050원에 이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는 종목이라서요. 1050원, 1100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1050원에 일단 100만원치 비중을 줄였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이익을 챙겨 놓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100만원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했던 종목이 상신 브레이크 100만원 잡았고요. 요거 4,000원에 잡았는데 이 좀 움직임이 좀 특이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4,000원 쯤에 여기서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릴까 싶어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잡았는데 또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제가 매수했는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4,005원 뭐 그 가격대 정도 됐고요. 그 다음 이 상신 브레이크 잡은 이유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괜찮게 가길래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냥 제가 느낌에 이 종목들 있죠. 어제 강했던 종목 구형테크 어제 강했거든요. 구형테크 이 종목 전기차 무슨 테마로 해갖고 얘가 강하게 움직일 때 상신 브레이크도 같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얘가 강했으니까 상신 브레이크도 따라 올라가겠지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지금 움직임이 구형테크는 어제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쭉 밀어 올렸었고 상신 브레이크는
어제 따라 올라가다가 꼬리 들고 밀려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강하게 못 올라간 이유는 아마도 구형테크가 오늘 뒤로 밀리고 있어가지고요. 이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그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 하나 잡아보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 종목을 편입시킨 거고요. 그 다음 잡은 게 티플렉스, 역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이건 이제 실적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도 분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밀렸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니켈 이런 쪽보다는 2차전지 쪽이나 아니면 원전 테마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단 T플렉스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러셀 잡았습니다. 러셀을 100만원치 잡았는데요. 이 종목은 그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로도 됩니다.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움직이는데 얘가 좀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로봇 관련주하고 같이 안 움직이고 약간 특이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전부 다 뒤로 좀 밀리는 이런 날인데 얘는 다른 애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또 다른 애들 쉬고 있을 때도 뒤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엇박자로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기존의 로봇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갖고 여기서 찾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휴먼 로봇 휴림 로봇 얘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죠.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고 대부분 다 좀 많이 올랐는 그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번 잡아보자, 저점으로 한번 잡아보자 싶어가지고 일단 100만원 잡았습니다. 요즘 제가 그 장 끝날 때쯤 되면은 한 2시 반쯤부터 되게 졸립거든요. 이게 아마 그 주말에 야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평일날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일하다 보니까 한 12시, 1시쯤이나 2시쯤 되면 잠이 깨버려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주로 뭔가를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한 2시 반, 3시 되면 졸려가지고 오늘도 졸느라고 한 3시 반쯤 장 끝나고 이제 방송하려고 그러다가 졸려가지고 졸다가 지금 4시 넘었어. 4시 지금 40분이나 됐죠. 4시 넘어서 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졸려가지고 약간 횡설수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되게 졸립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종목 수가 조금 많습니다. 한국주철관 200만원 있고요. 상신브레이크 한국주철관 200만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건 오늘 왜 제가 그 비중을 약간 줄였느냐 하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 철강 관련주들이 대거 시간에 상한가가 들어갔었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그 러시아 천연가스 부분이 이제 그 수입 규제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 규제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다른 쪽에서 이제 그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 가스관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천연가스를 가져오려면 배에서 싣고 오든 어떻게 하든 이걸 이제 다시 또 그 가스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바로 그 가스관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바로 가져오는 건데 이 부분을 가스 수입을 중단해버리게 되면 다른 쪽에서 구입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움직였던 것 중에 강했던 거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조선주들이 강했습니다. 보시면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라서 그런지 상승할 때 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미포조선, 조선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니까 LNG선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LNG선을 많이 이제 추가로 늘리게 됐을 때 조선 회사들이 수주를
그 LNG선 수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LNG선은 또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수주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조선주들이 강했고, 그다음 이 한국카본 같은 이런 종목, 동성화인텍 이게 이제 그거죠. 본행제라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가스를 싣고 가는 그 통, 가스 저장하는 그 통에 이 본행제라고 표현하더라고. 이게 이제 둘러싸는 이게 이제 한국 카본에서 이제 생산하는 건데요. LNG선이 많이 그 수주되면 그 LNG선에 본행제가 들어가니까 그 본행제를 공급하는 한국 카본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동성한 파인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선박 엔진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엔진 이렇게 해서 조선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했던 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이렇게 조선주가 강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뭐였냐면 그 러시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천연가스들을 구입해야 되니까 새로운 가스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철강 제품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이스틸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대장격으로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다음 뭐 동일 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간에서 강한 종목들이 대체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뜨고 나서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분봉으로 딱 보시면 딱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대다수가, 물론 이제 간혹가다 재료가 진짜 좋을 때는 바로 그냥 점상 가버리거나 쫙 그냥 올라가고 상한가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로 보시면 급등시켜가지고 갭으로 띄워가지고 끌어올리다가 실패하면은 이게 하루 종일 누릅니다. 계속. 이런 처음에 처음 여기 한 뭐 15%에서 20% 가까이 막 움직일 때는 거의 상한가를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꺾이고 나면 이게 끝까지 눌러가지고 거의 보합선까지 내려가 버린다니. 그나마 이 하이스틸은 대장이라 갖고 4%나 상승을 했지. 다른 거는 보시면 동일제강 하이스틸 얘가 이제 어제 좀 강했거든요. 그나마 뭐 4, 5% 정도 상승은 끝나긴 했지만 이 고점에서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한 20% 갔다가 갔기 때문에. 근데 부국철강 같은 이런 종목은 오히려 하락해버리는 겁니다. 뒤에 못 따라가고. 금강철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로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한국주철관은 가스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얘는 그 상수도관, 주철관이니까요. 가스관은 스테인레스관 쪽일 겁니다. 아마. 주식공 하면은 이게 별걸 다 알아야 돼요. 그 알루미늄관 쪽일 겁니다. 스텐 쪽인가. 그 이제 가스의 압력 같은 걸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강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스틸 같은 종목이나 뭐 동일제강 이런 종목들이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 동양철관도 가스관하고 관계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주철관은 가스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상수도관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상수도 배관을, 노후화된 배관을 바꾼다는 그 뉴스를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하이스틸 같은 종목 급등하는 거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도 거의 1%도 못 올랐어요. 0.9%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생각한 거는 아침에 이제 그 10,050원에 일부 비중을 줄인 이유가, 가스관이 급등하면 이게 이제 동양철관이 상승하게 되면, 동양철관은 상수도 관련해서도 움직였거든요. 얘는 상수도 쪽에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 움직일 때 동양철관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동양철관이 그 하이스틸하고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갭으로 떠갖고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동양철관이 움직이니까 그 수도관으로 같이 움직였던 한국주철관도 같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온다는 겁니다. 갭으로 떠갖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군에 있는 종목은 대장을 딱 정해놓고 대장이 움직이면 뒤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 아무 그렇게 다른 이유로 올랐더라도 그냥 따라 올라갑니다. 왠지 같은 테마군이면. 그 투자자들이 그 뉴스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동양철관이 쭉 올라가면 수도관에 동양철관 올라가는구나 이러면 관계되는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한국주철관도 올라가고 화성밸브도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뒤로 밀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묶여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움직임은 한국주철관은 오늘 상승하는 가스관 테마하고는 관계없지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200만원 남겨놓은 이유는 저는 얘를 가스관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상수도관을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이 수도관 쪽에 관련한 테마로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나름입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 뉴스가 따라붙죠. 서울시 상수도 교체라는 뉴스가 또 재탕으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눌림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이 그냥 거래량도 안 터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갑다 싶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다 정리를 해버리죠. 그게 이제 세력들이 다 끌어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하게 확 끌어올리면서 뉴스가 나오죠. 서울시 노후화된 상수도 교체. 이미 나왔던 뉴스고 다 아는 뉴스지만 그 뉴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급등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식이 급등하면 급등하는 종목을 왜 올랐을까를 찾아가지고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그러면 얘가 그냥 갑자기 한국주철관이 쭉 올라서 상한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기사 쓰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멘트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서울시 상수도 교체 관련해가지고 한국주철관이 수혜를 볼 것이다. 실적이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뉴스를 보는 순간에 벌써 한번 떠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 보고 이 종목은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200만원은 남겨놨습니다. 이게 비중 조절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게 자금만 많으면 진짜 한 2천만원만 정도만 딱 배팅할 수 있으면 한 종목에 400만원씩 하고 5종목 이렇게 해서 그냥 잡으면 무너지기 전에 계속 그냥 쭉 홀딩 해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2040년까지 교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만 좋으면 강하게 한번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고 이제 계속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빠져도 많이 안 빠지고 계속 바로바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200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관 부분 관련 테마는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필요하면 LNG선을 수주를 해갖고 배로 실어 나르는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관련주나 보온행주 관련주 이런 종목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스관으로 막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스관을 설치한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또 유럽으로 이렇게 관을 설치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석탄 관련해서 또 석탄 러시아 수출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 석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지금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좀 눌렸고 다른 게 또 땡겨 올렸어요. KPF라는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장인지 GS 글로벌이 대장인지 좀 아리송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KPF 이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선뜻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계속 저렇게 악화된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끝물이 돼가지고 뒤로 밀려버릴 위험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석유 관련주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터져갖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져버리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재료 노출해갖고 다시 되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한 GSE도 쭉 올라갔다가 지금 뒤로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했지만 오늘 뒤로 또 밀려버립니다.
가스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만약에 끝물로 막차 타면 쭉 빠질 때 여기서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쭉 빠지는 이 부분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떠오르기 전에 여기서 잡는 거는 뭐 잡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거 거의 이 재료로 계속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한다 이렇게 되면 또 쭉 빠져버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기 상당히 좀 어렵다. 진짜 횡설수설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추가로 매수한 종목이 세 종목도 잡았고요. 시장은 이제는 이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국내 증시 코스닥은 오늘 좀 반등 많이 했지만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날 제가 요 정도 선은 지키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들어올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예상과 다르게 지금 계속 눌리는데 이제는 반등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반등 생각하고 그렇지만 5월달에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매매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잃지 않는 매매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최대한 손실 나지 않게 충동 매매를 하지 않고 최대한 짧게 매매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 종목 잡았고요.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 하나하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침 방송을 못 보셨을 수도 있지 싶어서 어제 제 영상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좀 여력이 되면 제주도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 저보고 놀러 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종목 그 다우데이터하고 SK증권 두 종목을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방송 못 보셨을까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이분은 저하고 매매 방법이 좀 틀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2, 3일 정도를 보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길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종목을 잡을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뭐 몇 프로 이렇게 하고는 안 되니까 한 3, 4일 정도 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 4일 내에 승부를 보는 식으로 보통 스윙 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길게 보시는 분이에요. 보통 한 6개월씩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데이터도 지금 대충 그 매수가를 보니까 여기에서 잡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평단가가 대충 한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이상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계속 꾸준하게 사모은다는 겁니다. 이 방법도 제가 나중에 좀 돈 좀 벌고 나면 투자금이 많아지면 이 방법도 꼭 한번 써보려고 이번 하시는 거를 한참 연구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문의 안 주셔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냥 부담 없이 제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종목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다우데이터 지금 뭐 1200만 주 유동 물량도 그렇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니까요. 데이터 관련주 이런 의미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실적도 데이터 관련주 치고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5억, 10억, 100억, 1000억, 6조 5천억, 매출이 6조 5천억이고 영업이익 1조 3천억 정도 나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상당히 저렴해서 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종목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종목 움직이는 거를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주철관도 그런 느낌인데
실적이 내는 게 상당히 좋은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니까 움직임이 상당히 좀 그 약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우데이터 이 종목도 보시면 코스닥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들어올리고 내려가고 들어올리고 내려가고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최근 흐름 보시면 코스닥 지수 이거 나스닥이잖아.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비슷하게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흐름 모양 이 그림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지수 쭉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움직였다가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같이 내려가죠.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 지수 강하게 올라가니까 쭉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급하게 쫙 올라가니까 다시 또 뒤로 눌러가지고 조정 막 키를 맞추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그 지수 차트하고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목은 괜찮아 보이고 최근에 이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뭐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나쁘진 않다 그냥 요 정도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지금 방향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증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증권 종목하고 다르게 얘가 지수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저가형 종목이라서 약간 염려스럽긴 한데 뭐 되게 뭐 심각하고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실적만 나오면 좋게 보기 때문에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더라도 뭐 재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은 그 항상 그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는 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유동 물량이 지금 좀 많습니다. 3억 1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만약에 상승 어떤 흐름이 나오면 그냥 쫙 밀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움직임이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최근 흐름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지수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둘 다. 그 전에도 그 제가 그때 종목 한 5개인가 6개 저한테 그 의견 물어보셨을 때도 제가 그 종목도 쭉 등록해 놨었는데 뒤에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보다 오히려 종목을 더 잘 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데이터는 저도 오늘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 5일선에 딱 부딪혀가지고 요쯤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뚫고 그냥 또 올라가는 그림도 또 조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얘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매수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지금 그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그 코스닥 지수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약간 위쪽 느낌으로 저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저조차도 지금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은 그 댓글 참고해서 그 내일 아침 방송 때나 아니면 그 마감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